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제 21번부터 30번까지 주관식 영역을 이제 같이 함께 해결을 해볼 건데요. 21번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22번이네요. 네. 자, 얘네들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다항식을 제곱했다라는 것은 같은 식을 똑같이 두 번 곱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당연히 다항식의 곱셈이 되겠네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자면 다항식 연산 중에서 곱셈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다항식의 곱셈. 자, 제곱했다라는 거는 같은 식을 두 번 곱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같은 식을 두 번 곱했구나 해서 식을 두 번 쓰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이렇게 곱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 그럴 때 x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되게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얘네들을 다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오로지 x의 개수만 보면 될 거니까 x의 개수들을 만들어내는 항만 보시면 돼요. 다 전개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더 빨라요. 자, 요거 1차 항하고 상수항, 요거 1차 항하고 상수항 이렇게 두 개만 곱해주시면 1차 항의 개수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10x, 여기서도 10x. 그래서 1차식은 20x 이렇게 될 거고요. x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x의 개수가 뭡니까? 개수 자체가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 2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 20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개수에 대한 정의만 알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2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0 이상 5 이하일 때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이 문제는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겠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네.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랑 달라진 점이 있다면 중학교 때는 보통 답이 다 꼭지점이었었잖아요. 왜 그랬냐?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근데 얘는 어때요? 범위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프상에서 y좌표가 제일 높은 지점을 찾아주면 되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거든요.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2,4가 꼭지점인 2차 함수예요. 그래서 얘가 2,4가 꼭지점인 2차 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아래로 볼록이겠죠? 왜 아래로 볼록이냐? x제곱의 개수가 1, 양수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0과 5 사이를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x는 0 하고요. 그리고 x는 5 사이만 보시면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2로부터 거리가 지금 0까지는 2칸 떨어져 있죠. 그리고 2로부터 5까지는요, 3칸 떨어져 있습니다. 축이 지금 x는 2라고요. 그러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함수값이 이렇게 커지고 있죠. 최대값이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x가 5일 때 최대값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f5가 최대값이 될 거고요. f5는 3의 제곱 더하기 4, 9 더하기 4에서 13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게 쉽게 풀 수 있죠. 네,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값이 커진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한다라는 게 이 문제에 대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럴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하나 양수를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 문제는 뭘까? 얘도 분명히 2차 함수에서 접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건 얘는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그러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얘를 금방 해석해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2차 함수가 있는데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x축에 접한다라는 내용은 x축하고요. 이 2차 함수가 서로 만나는 점의 x좌표, 이 자리가 뭐가 되냐면요. 근이 됩니다. 여기가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9는 0의 근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 무슨 좌표가? x좌표가. 그렇기 때문에 접한다? 근데 근의 개수가 몇 개예요? 지금 현재 1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근이 하나다? 중근이다. 중근이니까 뭐가 된다? 판별식 d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개념 2차 함수가 있어서요. 2차 함수 fx에 대하여 2차 함수
y는 fx가 x축에 접한다 라는 말하고 동의어들이 있습니다. 얘랑 동의어가 뭐냐면 방정식 fx는 0이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말하고 같겠죠? 그래서 얘를요, 판별식 d가 0이다를 풀어주면 되니까 여기에서 판별식 d를 구하면 가운데 거 제곱에 마이너스 4, 1 곱하기 9에서 36. 걔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우리 뭐만 찾으래요? 양수만 찾으라고 했죠?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다? 6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활용하시면 이거는 쉽게 유도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25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 중에서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는요, 일반형과 표준형 중에서 표준형 말고 일반형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겠죠? 이게 원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건데 그 원의 방정식에서 일반형이랑 표준형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념을 써드릴게요. 자, 원의 방정식에서요. 개념. 표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형은요, 진짜 일반적으로 전개에서 쓰는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은 분명히 x제곱 하나, y제곱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x 1차 항, y 1차 항,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c는 0에서 펼쳐서 쓴 방식이 일반형 원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얘를요,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표준형 원방 중심과 반지름이 눈에 보이게끔 줍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주냐면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은 r제곱 이런 식으로 중심 a, b와 반지름 r이 눈에 드러나게끔 주는 방식을 표준형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점 3개가 주어져 있을 때는 나중에 여기다가 우리가 점을 대입하게 되면 전개해야 돼서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풀어져 있는 방식을 쓰면 훨씬 더 편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 점을 지난다고 했을 때 이 세 점을 이 표준형 일반형 원의 방정식에다 대입을 하시면 상수 a, b, c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좌표 3개니까 식이 3개 만들어지니까 이 개념을 활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0,0을 먼저 대입을 하면 0, 0, 0, 0, c는 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0,0 대입. 그럼 c가 0 나오는구나. 이번에는요, 6,0을 대신 대입해 볼게요. 6,0 대입.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6, 6에 36 더하기 6a. c는 어차피 0이었죠? 는 0.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4,4를 대신 대입하게 되면 16, 16, 32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32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4를 대입했는데 마이너스 4a가 돼서요. 얘를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24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y좌표를 대입하면 4b가 되고요. c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얘가 0 나옵니다. 그럼 4b가 얼마가 되나 봤더니 마이너스 56이 되겠네요. 그래서 b의 값은요, 마이너스 14가 되겠네요. 그러면 a값, b값 다 찾아냈으니까 여기에다가 대신 대입을 해보면 결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4y는 0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누구 찾아야 돼요? 중심의 좌표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중심 좌표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형과 표준형의 차이는 뭐예요? 일반형은 대입하기 쉽게끔 풀어서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근데 표준형에서는 뭘 관찰할 수가 있어요?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얘를 뭘로 바꿀 거예요?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중심 좌표 찾자가 목표가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x-3의 제곱 y-7의 제곱. 그러면 3, 3, 9, 7, 7에 49 생겨가지고 얘네들을 나중에 더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추가로. 그래야지 식의 변형이 없으니까요. 근데 중심좌표 벌써 찾았죠? 그래서 중심이 뭐가 되냐? 중심좌표가 3,7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요 3하고 7을 더해서 p 더하기 q의 값은 1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0이 된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5번 이렇게 간단하게 끝냈고요. 이제 26번 가보도록 할게요.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단원 내용은 당연히 부등식이겠죠? 근데 부등식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걸리는 그 녀석이 있습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1차죠? 1차 부등식인데 연립 1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연립 1차 부등식. 그럼 연립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각각 구한 다음에 둘 다 만족하는 거. 즉 집합에서는 교집합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따로따로 구워가지고 겹치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아직 시험 범위에 집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교집합이라는 단어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것들의 교집합을 구해봐, 겹치는 부분을 구해봐 이런 표현을 하니까 얘네 각각을 구해가지고 따로따로 겹치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부등식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2x 더하기 5가 9 이하다. 그럼 2x가 4 이하다. x가 2 이하다. 그래서 요거 하나 찾아내줬어요. 나중에 얘랑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될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절대값 x-3이 7 이하다. 얘를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마음이 막막해지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값이 나오잖아요. 얘는 개념 하나만 알면 돼요. 뭐만 알면 되냐면 얘는 이 부분에서 진짜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절대값 x라는 것은 만약에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0 이상이다 하면 그대로 나오면 되고요. 0보다 작다 하면 마이너스만 붙여서 나오면 돼요. 끝! 네,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얘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풀 수 있습니다.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걸로 기준이 바뀌죠. 절대값 속 0으로 만들어주는 기준이 누구냐? 3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어떻게 한다고요? x가 3 이상일 때. 두 번째 케이스 x가 3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3 이상이다. 그럼 절대값 속이 0 이상이잖아요. 그대로 나옵니다. x-3이 7이야. 그래서 x가 10이야. 근데 어떤 조건 하에서 풀었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3 이상일 때를 풀었기 때문에 얘가 3 이상이다 라고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3보다 작아요. 만약에 절대값 속이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온대요. 마이너스 붙이겠습니다.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7 이하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 이상이 되겠죠. 근데 어떤 조건 하 x가 3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 하에서 풀기 때문에 마이너스 4 이상 3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찾았어요. 얘네 둘을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합쳐줘야 되죠.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누군가 학생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남자애들 중에서도 찾고 여자애들 중에서 찾아서 걔네들을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네 두 개를 모으겠습니다. 모으면 어떻게 나오냐? 결과가 마이너스 4부터 3을 쭉 이어서 10까지 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이상 10 이하가 요 절대값이 붙은 부등식에 대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값이 붙은 부등식에 대한 해에다가 요거 1번하고 2번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요, 수직선상에 표현해보면 되게 쉽습니다. 마이너스 4 이상, 그리고 얼마 이하? 10 이하. 여기에다가 우리가 누굴 찾아줄 거냐면 2 이하인 걸 찾아줄 거예요. 2 이하. 네, 너무 극단적으로 그리긴 했죠?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여기구나.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가 되는데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정수 x의 개수예요. 그럼 여기 몇 개가 있을까요? 정수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4개 있고 0 하나 가운데 끼어 있고 1, 2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개다? 7개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네들의 정수의 개수 따질 때 얘네들이 다 정수로 돼 있잖아요. 등호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거 뺀 값에다가 1 추가해 주시면 돼요. 2 빼기 4니까 6이죠. 거기에다 1 추가하면 7개. 이렇게도 구하실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등호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안 들어가 있다. 그럼 두 개를 빼시면 되고요. 둘 다 등호가 빠져 있으면 두 개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1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대요. C1에서 점 P의
직선 L의 수선의 발을 L1이라고 하고요. 원 C2에서 점 Q의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2라고 한대요. 그 상태에서 H1과 H2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게 친절하게도 얘는 다행히도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짠! 네.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한 우리가 정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써주긴 해야겠죠. 하나는 마이너스 6,0이고 반지름이 2, 하나는 5,-3 되어 있으니까 C1 방정식에서 중심이 마이너스 6,0이고 반지름이 2구나. 그죠? 네. C2 원에서는요. 얘는 5,-3이 중심이고요. 반지름은 얘가 얼마가 된다? 똑같이 이제 1이 되겠죠. 여기는 2의 제곱, 여기는 1의 제곱이니까 반지름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직선이 y는 x-2. 그래서 그래프 다시 볼게요. 얘는 y는 x-2고요. 얘는 뭐가 돼요? 5,-3이 될 거예요. 중심이 5,-3이다. 그리고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6,0이 될 거고요.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C1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건데 아무 데나 찍어보자.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얘를 H1이라고 한대요. 여기서 원에서 아무 데나 내린 수선의 발, 얘가 H2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찾는 거냐면 이 H1과 H2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언제가 최대가 될까 하고 따져봤을 때 우리가 항상 원이 나오잖아요? 중심이 나오잖아요? 그럼 중심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보조선을 그어보는 게 포인트예요. 다시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을 그을 건데 얘가 마침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똑같이 유지되게끔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1이니까 얘 이렇게 생겼구나.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그 녀석들의 양 끝점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 그리고 이 양 끝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 얘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최대값이 되겠죠.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원의 입장에서는. 얘가 가장 멀리 간 거잖아요. 끝에서. 그죠? 얘네들하고 평행하게 했을 때. 그럼 최소값은 언제 나오냐? 최소값은요. 요 점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때 H1 나오죠? 이때 H2 나오겠죠. 그 순간 뭐가 돼요? 요 지점의 길이가 최소값 m이 나오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라지 m과 스몰 m을 찾을 건데 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 항상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면 훨씬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중심, 초록색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중심, 여기. 네, 노란색은 우리가 아까 대략적으로 따져보는 설계 도면이니까 요것들을 지워내고 지금 제가 이렇게 구한 초록색에 대해서 길이를 구한 다음에 이 길이를 찾고요. 이 길이는 정확하게 쭉 평행 이동해서 오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죠. 얘도 마찬가지. 이 반지름의 길이가 추가되면 돼요. 이 초록색 길이에다가. 이 초록색 길이를요. 우리가 그냥 L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길이를? 네. 그러면 라지 m은 뭐가 나오냐면 저 L 길이에다가 반지름 길이 2개를 추가하면 돼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온다? 3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스몰 m은 뭐가 되냐면 저 L 길이에다가 작은 반지름 하나, 큰 반지름 하나 2개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3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저 L 값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저 L 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 길이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 점을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이 2개의 점의 좌표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점 좌표 하나랑 이 점 좌표 하나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겠구나.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점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요. 이 초록색 직선과 이 직선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교점을 찾으면 돼요. 마찬가지 이 초록색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침 이게 수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기울기는 전부 다 뭐예요? 1하고 얼마 곱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지 수직인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5,-3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2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0을 지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을 대입해주면 플러스 6이 되고요. 빼기 6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0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 직선하고 서로 연립을 해주면 이 점 좌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연립해 볼게요. y는 x-2. 그럼 얘네 둘을요 더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x니까 2y는 마이너스 8. 그래서 y의 값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4가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y값이 마이너스 4고요. 자, y값이 마이너스 4 나오려면 x값은 마이너스 2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2. 그래서 좌표 찾았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찾으면 되겠죠. y는 x-2. 두 식을 어떻게 해볼까요? 아까처럼 두 개를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2y는요 0 나오죠? 그래서 2y는 0 나오죠. 그래서 얘 y 값은 0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은 y의 값이 0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찍었지만 사실은 쭉 그었을 때 이 점을 지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중심에 대해서 내려보면은 y는 0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초록색으로 다시 구할게요. 네, 여기 나오는구나. 네, 이 점 나올 겁니다. 그러면 x좌표 나오겠죠? 얼마? 2,0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노란색 점을 찾아주면은 2,0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L의 길이를 찾아줄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L은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와 2,0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2,0 사이의 거리가 돼서 대입해주면 자,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해서 두 개의 차이 4의 제곱 16, 4의 제곱 16 해서 루트 32가 될 거고요. 루트 32의 값은 얼마가 되는지는 뭐 안 따져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이기 때문에 루트 32 더하기 3하고요. 루트 32 빼기 3 얘네들을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가 돼서 32 마이너스 9.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23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냥 평면좌표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평면좌표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보조선들을 그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원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보조선이냐면 중심 그리고 수직 조건 이 두 개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충분히 문제 해결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28번 같이 가볼 건데요. 28번에서 그림과 같이 하니까 그림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얘는 2차 함수식, 그죠? 2차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대요. 그리고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얘는 어차피 문제에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관찰하면 되냐면 답이 중요해요.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k를 포함한 식 요 자리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14 이상, 78 이하. 그러면 요 식을 만들어내줘야 되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GK를 찾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GK를 뭐에 대한 식으로? K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기면 되겠죠. K에 대한 식. 어떤 식? 부등식. 그러면 GK가 지금 뭔가 봤더니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라고 합니다. 사각형 둘레의 길이를요. K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얘가 지금 뭔가 식이 하나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그림? 얘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K에 대한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이차함수식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 식이 뭔가 봤더니 fx식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플러스 4래요. 그러면 이 우리가 그래프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축이에요, 축. 어떤 축에 대해서 대칭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일단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2k제곱에다가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x는 k라는 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x는 k라는 축이 나오겠구나. 축이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얘가 x는 k가 축인데 마침 여기 지금 보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좀 a잖아요. 그죠? y축과 만나는 점이 a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x가 0일 때의 값이죠. x가 0일 때의 값을 봤더니 k제곱 플러스 4가 나와요. 그러니까 a점 좌표는요. 0, k제곱 플러스 4. 이 자리가 k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의 길이, 초록색 부분에 대한 길이가 결과적으로 k제곱 플러스 4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두 개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럼 여기 k제곱 플러스 4가 나오겠네요. 그쵸? 네. 그래 놓고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점 좌표에서 이 k가 되니까 얘네들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예요? k가 됩니다. 그래서 표시할게요. 여기 k. 얘네들은 정확하게 대칭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k. 여기도 k, 여기 가로 길이가 2k가 되겠구나. 그럼 세로의 길이는요? k제곱 플러스 4가 되겠구나. 끝났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그럼 어떻게 되냐? 저 gk에 대한 둘레의 길이가 2k 더하기 2k니까 4k에다가 k제곱 플러스 4를요? 2배 한 거가 되겠죠? 요거까지 추가로 더해주면 2k제곱 플러스 8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2k제곱 플러스 4k 더하기 8인데 그 값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값을 구하라고 했냐면 14와 78에 있는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14와 78에 있는 걸 구해보자 해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뭐다? 이걸 풀어줘야 되는구나. 그럼 분석이 끝났죠? 2차 부등식을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석. 식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 세워보니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였구나. 근데 문제 조건이 이제 도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좌표를 잡아가지고 따져야 되는 부분들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활용된 4점짜리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을 해줄 텐데요. 어떻게 하면 계산이 편리해지냐면 두 개가 사실 섞여 있는 거예요. 요거 1번식 그리고 요 부분 2번식을 구한 다음에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겹치는 부분, 교집합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식 먼저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2k제곱 플러스 4k 이항시킬게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6이 0 이상이다.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2를 나눌게요.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0 이상이다.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3에 k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 되니까 위로 뚫고 나온 부분. 여러분 2차 함수, k에 대한 2차 함수 그리실 수 있죠? 그래서 큰 것보다 크고 혹은 작은 것보다 작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푼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2k제곱 플러스 4k에 78을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70, 걔가 0 이하가 됩니다. 2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k제곱에 더하기 2k 마이너스 35가 0 이하다. 인수분해 들어갈 거죠? k 플러스 7, k 마이너스 5, 얘가 0 이하다. 자,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여러분 2차 함수 그래프식 머릿속으로 그리셨죠? 그러니까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7과 5 사이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요 두 개가 겹쳐지는 부분들을 찾아야 돼요. 제가 이거 첫 번째 식 풀어준 결과예요. 제가 이거 두 번째 식 풀어준 결과예요. 얘네들의 겹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수직선에다 표현하면 계산이 빨라져요. 그래서 수직선에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1 이상,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하 한번 볼게요. 1 이상, 마이너스 3 이하. 거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7 이상, 5 이하를 볼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7 이상, 그 다음 5 이하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럼 겹치는 부분이 드러나죠? 겹치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뭘 찾으라고 했냐면 자연수 K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음의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수 K의 합은 뭐가 되냐면 1 이상, 5 이하인 K값, 즉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계산 빨리 하는 방법, 양 끝에 있는 것들끼리 더하면 6, 6 나오거든요. 12 더하기 3에서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딱 봤을 때에도 K가 지금 범위가 어디에 있어요? 0보다 큰 범위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음수인 거 고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애시당초 K 음수 아니니까 음수인 부분 신경 안 쓰고 0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만 풀어주셔도 돼요. 왜? 우리 지금 보니까 축의 X좌표가 지금 그림상에서 양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들도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음수까지 막 더해가지고 큰일 나는 경우들을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은근히 이게 나중에 막 다 구해놓고 틀리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29번 가볼까요? 네. 1사분면 2의 점 A랑 3사분면 2의 점 B가 있어요. 그럴 때 두 점 A, B가 이들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A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L, AL과 BH가 만나는 점을 P에서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발문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래프 그리셔야 되겠죠. 얘네들이 막 좌표 나와 있고요. 그래놓고 막 수선의 발 나와 있고요. 원의 넓이 나와 있고요. 해놓고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발문에서 OA, OB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누구의 좌표를 찾으면 돼요? O는 원점이니까 A점 좌표 찾아야겠죠. B점 좌표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A점하고 B점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요.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 점 지나는 뭐도 알아야 돼요? 원방도 알아야 되겠죠. 얘가 지금 현재 분석을 해보건데 평면 좌표에 대한 융합 문제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평면 좌표에서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뭔가 하고 봤더니 점과 점 사이의 뭐 거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니까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막 직선들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그런 융합적인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OA와 O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어디에 나타낼 거다? 그래프 상에다가 나타낼 거예요. 네, 어떻게 나타낼 거라고요? 좌표 평면에 그리자. 이게 문제풀이의 첫 출발이라고요. 그럼 좌표 평면을 일단 그리세요. 여러분 X축, Y축 그리는 거 뭐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X축, Y축하고 그려서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여기에서도 1사분면 위의 점 A가 있대요. 그러면 1사분면 위의 점 A를 아무렇게나 잡으세요. A점 잡았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A점이 지금 현재 Y는 X 위에 있대요. 두 점 A, B가 Y는 X 위에 있으니까 Y는 X라는 그냥 보조선을 쭉 그려봅시다. 얘가 Y는 X예요. 네, Y는 X 대략적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점 A가 있어가지고 점 OA의 길이의 정확하게 2배가 점 OB, 그죠? 직선분 OB 거리가 나온대요. 그럼 이 길이보다 정확하게 2배 많은 부분에 요만큼 B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1대 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 길이가 1이면 여기 길이가 2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얘네들의 좌표를 구체적으로만 두면은 계산하기가 되게 편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점에 X 좌표를요. 그냥 A, 스몰 a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는 Y는 X 위의 좌표니까 A, A가 되겠죠. 근데 여기가 1대 2로 나와야 되니까 비례식으로 봤을 때도 여기 두 개의 각도가 같아서요. 이렇게 삼각형을 보면은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얘네가 닮음인데 1대 2 닮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부호가 반대로 가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b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로 둘 수 있고 a의 좌표는 a, a라고 둘 수 있는 겁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밑작업을 다 끝내놨습니다. 여기까지. 그래 놓고 A축에서 Y축에 A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대요. A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수선의 발이니까요. 그러면 이때의 점을 지금 뭐라고 했냐면 L이라고 한대요. 여기가 L이다. 네. 그래 놓고 지금 현재 AL과 그 다음 BH, 죄송합니다. 점 A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뭘로 한대요? H라고 한대요. 여기가 H. 그 다음에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죠. 여기를 뭐라고 부른대요? L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다가 이제 표시해 볼게요. L. 그랬을 때 AL과 BH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대요. 지금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AL도 한번 표시해 볼게요. AL 노란색으로, 그 다음 BH 노란색으로. 걔네들의 교점, 이 교점을 뭐라고 누른대요? P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점을 P라고 하는구나 해서 P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면은 ALBH 끝나고 나서 OP랑 LH를 보겠대요. 그러면 이 P를요. 제가 안 헷갈리게 하려고 이 밑에다가 써볼게요. 써볼게요. 이제 빨간색으로. OP랑 LH가 만나는 점 Q를 표시해 볼 건데 OP 여기 그 다음 LH 여기 걔네들의 교점 여기가 지금 뭐가 된다? Q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겹쳐서 그리고 좀 휘게 그리긴 했지만 이 세 점 OQ 어디죠? L을 지나는 원의 넓이가 2분의 81파이가 된대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세 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교점을 대입을 해줘가지고 원방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어디에 대해서? 일반형, 표준형? 네, 일반형에 대해서 계산해 주기가 편할 거예요. 일반형은 다 펼쳐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찾아줄 거다? 저 문제에 대한 풀이 아이디어는 점 O와 점 Q를 찾고 점 L을 다 각각 좌표를 다 구한 다음에 좌표 구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 대입해 줄 거예요? 얘네들을 일반형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신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죠? 어디에다가? 일반형의 대입.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처리 방식은 그때 넓이가 2분의 81파이라고 했으니까 그럴 때 얘네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겠지? 그러는 순간 이 점 좌표에 대한 A 정보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최종 A의 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에 대한 풀이 스텝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뭐 할 거라고요? O, Q, L 좌표들을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O와 Q와 L의 좌표를 찾을 건데 O는 이미 알아요. 얘 원점이잖아요. 0,0. 이제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Q를 찾을 건데 Q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P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P도 먼저 알아야 되겠구나 해서 P를 먼저 찾아내도록 할게요. L의 점 좌표는 벌써 찾았어요. L은 현재 뭐냐면 마이너스 2a,0이에요. L의 좌표는 마이너스 2a,0. 그래서 얘도 이미 찾았어요. 목표는 누구라고요? 나 Q 찾을 거야. 근데 이 Q는 뭐라고? OP와 LH를 찾아야 되는데 LH 좌표는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P점 좌표만 찾으면 되겠네 해서 P를 먼저 찾을 거예요. 뭐 하자고요? P점 좌표 찾기. 자, 그러면 P점 좌표는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냐? BH와 직선 BH와 그리고 누구예요? 직선 LA죠. 직선 LA의 교점이 될 거예요. 제가 이 자리를 비워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직선 BH의 방정식을 이제 찾아줄 건데 BH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x가 2a만큼 증가했을 때 마이너스 2a에서 여기가 a까지 갈 거니까 얼마예요? 3a만큼 증가했지. 기울기는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3x 하고 출발을 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 h를 지나야 되니까 0,a를 지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0 대입했을 때 a가 나와야 돼서 이렇게 식을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la를 찾을 거예요. 이제 la를 찾아야 되는데 x가 얼마만큼? 3a만큼 증가했을 때 y는 a만큼 증가하네요. 기울기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y는 3분의 1 x a,a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a 대입했을 때 3분의 2a가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교점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연립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좌표가 뭐가 나온다고요? P 좌표가 나올 거라고요. 두 개를 연립해 볼게요. 그러면 2분의 3a 2분의 3x 더하기 a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2a가 됩니다. 이항을 시켜서 정리해 줄게요. 얘는 6분의 9x, 6분의 2x죠? 그래서 6분의 7x는 3분의 2에서 a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따라서 x 좌표가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다가 7분의 6을 곱할 거죠? 그래서 7분의 마이너스 2a가 될 거예요. 우리가 구한 마이너스 7분의 2a가 누구의 x좌표냐면요. 점 P의 x좌표예요. 찾았어요.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마이너스 7분의 2a,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P라는 점은
요 직선 위에 있겠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 주시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2a를 여기다 대신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7분의 3a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a를 추가해 줄 거예요. 마이너스 7분의 3a에다가 a를 추가해 줬으니까 7분의 4a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주면은 네, 마이너스 7분의 3a에다가 a 추가했으니까 7분의 4a가 나올 거고요. p점 좌표 찾았어요. 그 다음에 누구도 찾아야 되냐면 q점 좌표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이 q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뭘 따져줘야 되냐면 LH와 OP에 대한 식을 나타내줘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뭐 할 거예요? q 좌표 찾을 거예요. 단계별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q의 좌표는 직선 OP와 누구를 또 봐야 되냐? 직선 LH를 봐야 돼요. 그러면 OP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가 얼마가 되나 하고 봤더니 마이너스 7, 원점이 5잖아요. 0,0. 자, 마이너스 7분의 2a에서 0을 뺀 거보다는 여기서 이거 빼면 플러스로 나오니까 7분의 2a분의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7분의 4a가 되겠죠? 기울기 마이너스 2 나오겠네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7분의 2a 대입했을 때 7분의 4a가 나오겠죠?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7분의 2a 대입하면 7분의 4a 맞네요. 직선의 방정식 벌써 찾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OP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 찾았고요. 이제 직선 LH에 대한 걸 찾아야 되는데 L하고 H가 지금 뭔지 봐야 되잖아요. L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a고요. H는 지금 0,a가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2a만큼 증가했을 때 a만큼 올라가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y는 2분의 1x에 a 0, 지금 a를 지나고 있죠? 2분의 1x 더하기 a가 될 겁니다. 그럼 얘네 둘을 서로 어떻게 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를 연립해 줄 거예요. 누굴 찾아야 되니까 이것의 교점인 q를 찾기 때문에 네, 그 교점이 이제 q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볼게요. 연립하면 마이너스 2x는 2분의 1x 더하기 a다. 네. 그럼 얘네들을 이항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5x가 마이너스 a가 되고요. x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2a가 되겠네요. 그럼 q점 좌표를 찾았습니다. 따라서 q는요. 마이너스 5분의 2a, 이제 둘 중에 하나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 곱한 게 훨씬 더 편하겠네요. 그러면 5분의 4a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찾아줬어요. 이제 OQL 좌표를 다 찾아줬고 O는 어차피 원점이고요. L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찾아놨었죠? 마이너스 2a, 0이에요. 마이너스 2a, 0. 그리고 O는 어차피 원점입니다. 얘네들을 어디에다가 털어 넣을 거냐면 이제 세 번째 원의 방정식을 찾을 거예요. 원의 방정식. 이제 우리가 일반 형식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 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줄 건데 자, 우선은 0,0 대입하면요. 당연히 c가 얼마 나오겠어요? 네, 원점 대입을 하면 c는 0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C는 어차피 0 나왔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L의 좌표인 마이너스 2a, 0을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a와 0을 대입하면 4a 제곱 0 나오니까 4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a 0 대입하면 어차피 0 나오고 여기도 0 나오니까 는 0 하니까 얘가 4a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얘도 얼마나 나가겠어요? 이 부분은 요 a에 대한 부분이 2a가 나와야 되겠네 해서 a의 값은 2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요. 아직 대입 안 한 식이 있나 하고 봤더니 마이너스 5분의 2a, 5분의 4a를 대신 대입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 마이너스 5분의 2a, 5분의 4a를 대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25분의 4, 25분의 16, 4랑 16 더하면 20이죠? 25분의 20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2a를 여기다 대입해 주는데요. 마이너스 5분의 2a에다가 a의 값이 지금 현재 뭔지 알고 있으니까 라지 a 대신에 2a를 대신 대입을 해줄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b 곱하기 y의 값 5분의 4a를
곱해줄 거예요. 는 0. 계산을 좀 정리를 해야겠죠. 얘네들을 계산을 정리하고 보려고 봤더니 5로 나눴을 때 4, 5로 나눴을 때 5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5분의 4a제곱 마이너스 5분의 4a제곱 해서 서로 사라지겠죠? 그럼 b의 값이 얼마가 나오는구나? 0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얘가 지금 현재 5분의 4a제곱, 얘도 5분의 마이너스 4a제곱이니까 서로 소거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b의 값은 0입니다. 그럼 이제 식을 정리해 볼게요. 이제 원의 방정식이 드디어 나왔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라지 a의 값이 2a예요. 그래서 2ax 그리고 b는 어차피 0, c도 0는 0. 이 원의 방정식에서 그러면 얘네들을 표준형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왜 얘를 표준형으로 다시 바꿨냐? 우리 넓이 찾아야 되잖아요. 원의 지금 넓이가 2분의 81파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R제곱을 알아야지 얘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81파이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R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구나. 반지름 길이의 제곱. 그러니까 2분의 81파이가 A제곱 파이는 따라서 A제곱 파이가 2분의 81파이가 될 거고요. 그래서 A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 얘가 지금 현재 일치하기 때문에 2A제곱이 81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왔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 지금 찾아야 되는 값은 뭐냐면 5A 길이 곱하기 5B 길이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5A 길이와 5B 길이 찾으면 되겠죠? 5A 길이는요. 1대 1대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루트 2A가 되고요. 5A 길이는 루트 2A가 되겠구나. 그리고 5B 길이는요. 그것의 2배가 되니까 5B 길이는 2 루트 2A가 되겠구나. 근데 두 개를 어떻게 하래요? 곱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2 루트 2와 루트 2가 곱해서 얼마가 된다? 4a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뭐 곱하면 돼요? 4a제곱이니까 양변에 얼마 곱해주면 돼요? 2 곱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답은 4a제곱 여기다 2 곱해주면 162.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162가 되겠습니다. 네, 계산량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일부러 단계별로 나눠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의 방정식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L좌표랑 지금 O좌표랑 Q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Q좌표를 찾아야 돼요. Q좌표는요. 직선 OP와 LH의 교점이거든요. 근데 L과 H 찾았고 O도 찾았으니까 누굴 찾아야 돼요? P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P점 좌표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지금 직선 BH와 LA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단계별로 하나씩 따져서 이렇게 3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62예요. 네. 굉장히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엄청 어렵지는 않고요. 좌표 평면상에다가 나타내서 좌표의 값을요 구체적으로 놔주기만 하면 계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좌표를 놔주자 하는 거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가 사실은 뭐 엄청 어렵다 보기보다는 얘는 여러분들이 직접 따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좌표 평면 위에 점이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자, 점 C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삼각형 OAB가 서로 다른 3점에서만 만나도록 한대요. 딱 3점. 그렇게 됐을 때 모든 반지름 길이 R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딱 보아하니 3점에서만 만나야 된대요. 그러면 이게 3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체크합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겠어요? 원을 그리고 삼각형을 그려야 되지만 문제가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려보자. 네, 그리자. 누구를? 원을 그려보고 삼각형을 그리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네, 좌표 평면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원 내용을 쓰면 돼요. 아, 얘는 평면 좌표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누굴 도입해야 되겠구나? 좌표 평면을 도입시켜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요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X축, Y축. 자, 이제 17,0이 있으니까 17,0A라는 점을요 이렇게 잡아볼게요. 얘가 17,0이구나. 그리고 5,10이구나 하면은 뭐 대략적으로 이 자리에 한번 잡아볼게요. 5,10이구나.
완전하게 정확하게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따져보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5죠. 그럼 요 위에 있겠네요. 그죠? 5,5 대략적으로 여기 있겠구나. 그 다음에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이라고 했는데 삼각형 OAB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OAB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네, 그럼 이 부분은 좀 필요가 없겠죠?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C를 중심으로 한대요. 얘를 중심으로 한대요. 얘가 C네. 그죠?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을 점점점 그려가지고요. 어떻게? 예, 만나는 점이 3개가 되게끔 한대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 그러면 내가 여기 원을 막 점점점 그려가지고요. 어떻게 되는 순간을 찾아볼까요? 이렇게 접하게 되는 순간들을 찾아보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 C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들을 우선 살펴봐야지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에 따라서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5,5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먼저 찾아보자. 여기는 일단 5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5, 여기는 7이 될 겁니다. 네, 그래프를 조금 더 높게 그려야겠네요. 조금만 더 높게 그릴게요. 7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넓혀가지고 여기를 5,12라고 할게요. 네, 5,12. 비점좌표로 5,12. 그리고 여기가 17,0. 네, 이 점좌표를 C. 해서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5,5가 돼야 되니까 여기를 5,5라고 한다면 y는 x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높이 그렸어야 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그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들을 찾아주셔야 돼요.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들을 통해서 이 점과 이 직선들 사이에서의 거리들을 찾아줄 거예요. 그럼 얘는 찾기가 쉽죠? 그냥 5예요, 5. 아, 얘는 5구나 해서 표시하시면 돼요. 이거 길이는 5.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야겠네.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 거냐? 5분의 12x가 되겠죠? y는 5분의 12x. 어차피 원점 지나니까 y는 5분의 12x.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쓰면 편하겠어요? 12x-5y는 0이다 라고 쓰면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5,5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대로 쓰게 되면 루트 144 더하기 25가 되니까 144 더하기 25 하면 169, 루트 169니까 13이죠? 그래서 이 길이를 제가 D1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D1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 루트 169니까 13에다가 지금 5,5 사이의 거리를 볼 거잖아요. 60에다가 25를 뺐네요. 네, 60에다가 25를 빼면 얼마죠? 60에 25를 뺐습니다. 네, 그러면 35가 되겠죠? 여기가 얼마가 되겠구나? 35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5를 바로 대입하면 되거든요. 네, 거기다 절대값 씌우면 35. 그러면 D1 길이가 13분의 35가 나오는데 얘는 2점 얼마가 될 겁니다. 2점 얼마. 3은 넘치지 않고 2보다는 큰. 그래서 얘는 대략 2점 얼마구나 하고 표시만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볼 거냐면요. 5,5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는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따질 거냐? x가 얼마만큼 증가했을 때? 12만큼 증가했을 때 y가 12만큼 감소했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1이네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놓고 17 대입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7 해주면 되겠네요. 17,0. 5,12 지나고 있죠? 이 직선의 방정식 찾았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도 여기 D2라고 둘게요. 여기 길이 구하시면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러면 D2는요. x 개수의 제곱, y 개수의 제곱을 합한 다음에 루트 씌워준 게 분모로 들어옵니다. 루트 2분의, 그죠? 그 상태에서 우리 뭐 대입할 거냐면 55 대입할 거예요. 55 대신 대입하면은 59 여기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럼 이쪽이 바로 대입할게요. 55 한쪽으로 2양 다 시킨 다음에 절대값만 씌워주면 돼서요. 여기 플러스 12에서 5로 넘어가면 7 나와요. 그래서 여기 7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두 사이에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썼거든요. 걔네 이따가 제가 내용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별표, 별표. 뭐를 쓸 거다? 개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래서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x1, y1 사이의 거리 d. 그 d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x 앞에 있는 개수와 y 앞에 있는 개수를 제곱한 다음에 합치고 루트 씌워준 거에다가 얘네들의 좌표를 대입을 해줘서 절대값만 씌워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 그대로 따라주시면 이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D2가 루트 2분의 7이 나오는데요. 얘를 미리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2분의 7 루트 2가 나와요. 네, 밑에 분모를 유리화 시켜주면 2분의 7 루트 2가 나오는데 이 2분의 7을요. 루트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주면은 얘는 4분의 49 곱하기 2니까 2분의 29 나오거든요. 루트 속에 있는 값이. 그럼 이 루트 속에 있는 값이 14점 얼마가 나와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4보다는 작겠죠? 루트 4가 얼마예요? 2잖아요. 2보다는 작게 나올 거라고요. 얘가 2보다는 작은 수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점 얼마로 나오겠죠. D2의 값이 1점 얼마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딱 반지름의 길이가 D2까지만 온다면 얘보다는 모자라겠죠. 그죠? 얘보다는 모자라고 얘가 이렇게 오겠죠. D2 값이 죄송합니다. 루트 14니까 루트 3보다는 크죠? 네, 그러니까 3보다는 크게끔 나올 테니까 3점 얼마가 나오겠죠. 3점 얼마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3점 얼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얘가 3점 얼마까지 가면 이 손을 넘어서겠죠. 그래서 이 핑크색으로 제가 나타냈던 것들을요. 여기 3점 얼마까지 오니까 얘를 넘쳐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들어올 겁니다. 네, 그래프가 좀 뭉개지긴 했죠. 그러면 얘가 5보다는 짧은 길이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하나, 둘, 3개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왔네. 반지름 길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루트 2분의 7. 2분의 7 루트 2가 정답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얘 체크.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딱 3개만 존재하는 경우가 또 언제 생길 거냐겠죠? 그러면 이제 또 마음에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되겠죠. 이 끝점. 그러면 이 끝점에 대해서 길이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표시해 볼게요. 이 노란색 길이로 한다면 여기는 7입니다. 그죠? 5 더하기 7에서 1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게 되면은 얘는 지금 12고 얘가 5가 되니까 피타고라스 수저 하필이면은 12제곱에다가 5제곱 하고 루트 씌워서 하면은 여기가 13이 나와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길이를 따지면은 5고 여기가 5니까 5 루트 2 나와요. 여기가 5 루트 2 나오는구나. 그럼 생각해 보세요. 5 루트 2는 루트 50이에요. 얘는 루트 49죠.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가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점을 잡게 되면 25 루트 50이니까 얘가 지금 얘보다는 훨씬 더 짧겠죠. 왜냐면 얘는 루트 169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보단 기니까 넘쳐요. 그렇지만 얘보다 짧으니까 여기까지 오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교점의 좌표가 하나, 둘, 3개가 나옵니다. 끝났죠? 반지름 길이 얼마? 5 루트 2가 될 겁니다. 5 루트 2가 하나 답이 될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 5 루트 2랑 R은 5 루트 2 또는 루트 2분의 7이 될 텐데 우리가 구하고 하는 모든 R의 곱은 5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7이 돼가지고요. 정답은 루트 2 소거가 돼서 35가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35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의 길이들을 다 각각 따져봐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가 딱 닿고 나머지 하나가 모자라고 나머지 하나가 넘치면 닿는 부분이 점 하나가 생길 거고요. 모자라고 넘치는 부분이 생겼을 때 넘칠 때 2개가 생길 거예요. 그럼 점 3개가 있을 때 중간에 있는 게 하나 들어오면 되겠죠. 모두 다 넘치는 게 아니고 하나만 넘치고 하나 모자라고 하나는 딱 닿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 딱 닿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닿는 부분 하나를 찾아가지고 후보군으로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3개를 찾은 거예요.
마찬가지. 이 원에 대해서도요. 이 끝점을 지나는 세 개를 다 각각 구하셔가지고요. 이 끝점에서 닿는 거 하나 따져봐가지고 세 점을 만나는 거를 체킹하시면 돼요. 그럼 총 몇 개가 나올 거예요? 총 6가지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이렇게 3개 나오는 것들을 아래 크기를 넓혀가면서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5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29번도 그렇고 30번도 그렇고 그래프를 직접 그려가지고 따져줘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풀어주는 거를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그려가지고 반지름의 크기를 넓혀서 계산을 직접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문제들이 전부 다 도형에 좀 많이 치중돼 있어서 어려웠었죠. 다시 한번 복습 겸 풀어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라니쌤이었고요. 오늘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